추석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추대됐는데요. 새 비대위는 국민의힘 내홍을 수습하고 순항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이 주호영 전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13일 만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정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윤핵관 프레임을 비판하며 모든 의원들이 윤핵관이고 친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선언했는데 저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당을 향한 충정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후임 원내대표는 19일쯤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또다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돌고 돌아 정진석 부의장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직을 맡았기 때문에 국회직 과방위원장을 그만두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출석도 거부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정진석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 부의장이에요.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도 안 맞고. 이 사건의 본질은 말하자면 비상상황도 아닌데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당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사법부로부터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저렇게 비대위로 가서 무격다짐으로 가면 집권 여당이 그러면 이 국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근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작동되는 거다. 이준석하고 같이 못하겠다. 아니 같이 못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떨어뜨리면 되고 유력한 사람을 당선시키면 될 일이지. 아니 왜 그런 어거지하고 불법과 무효 그런 아주 그냥 가장 저급한 정치적 행태를 보입니까?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 그러는데 비대위원장 맡으실 분이 없어서 돌고 돌았습니다. 본인도 끝까지 사양을 했고 사실은 처음부터 본인은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달리 더 맡을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자신은 독배를 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맡겠다는 것이어서 꼭 그것이 최선이다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다른 적합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부득이하게 지금 빨리빨리 당을 정상화시켰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너무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 그렇게 다들 다른 분들은 고사를 하셨을까요? 일단 당내 인사들 중에서도 본인이 정치적 여러 가지 입지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정치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이신데 우리도 좀 중량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원외 인사도 이렇게 알아왔는데 다들 고사하시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부의장직을 계속할지 여부는 본인도 아직 뭐 고민할 거라고 보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합리적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해서 뭐 사법부에 불복하는 거냐 그랬는데 그 가처분 결정입니다. 본안 판단도 아니고 그것도 1심 재판부가 한 가처분 결정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 그 내부 총질 체리 따봉 나와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거는 체리 따봉이 뭡니까? 체리 따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도 본안에서 이게 그렇게 결정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당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본안과 전혀 상관없이 이것만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정권이 왜 탄생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법치. 민주당에서 법질서 무너뜨렸지 않냐. 그거라도 세워라. 그거 딱 하나라고 보거든요.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에요. 그거 자신들이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거. 그거 자꾸 옹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비대위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설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가처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1차 비대위는 사실은 저는 그 가처분 결정이 잘못돼도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떻든 가처분 결정은 났고 혈액이 발생하니 그렇다고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끝나는데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가 넉넉히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의 지도부 유고 상태에서. 그래서 우회적인 2차 대비책을 찾자. 그래서 당헌당규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더 보완을 하고 그 당헌당규에 따라서 2차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법원이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거의 초헌법적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반론을 하지요. 첫 번째 비대위에 사법부가 혈세가 투입되는 정당이 제멋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거준 아주 용기 있고 지혜로운 판결이었다.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뭐 검수완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헌법적 발수가 같은 기조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해서 치해복권 지역이 아닙니다. 정당도 그 헌법 질서, 법 질서, 상식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그 공적 책무가 막대한 혈세가 드러나는 만큼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이루어진 비대위 체제는 첫 번째 비대위 체제의 연장 구조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계속 비대위를 하는 한 사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을 통해서 더 이상 정당이 정치 집단들이 제멋대로 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과 그 선을 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찰 소환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으라는 당내 일각의 조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저한테 대해서 지금 와서 뭐 품는다 이런 표현 쓰면 제가 그때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품긴 뭘 품어요. 결자 해지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풀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품는다는 건 무슨 뭐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제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거는 굉장히 모멸적이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맞는 묶은 사람이 맞게 푸는 방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어떤 합리적인 계획에 따른 행보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 무슨 신당 창당을 하거나 당내 세력을 구축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나한테 상황이 좀 주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딱 보게 되면은 이제는 뭐 완전히 좀 갈라서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 그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냥 목표는 하나의 대표 축출이에요. 이건 딱 정해진 거고, 이건 상수고, 여기에다 모든 거 논리들을 꿰맞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절차가 형식이고 다 무시하는 게 지금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대표라도 뭐 나서서 자기가 좀 지고 들어간다라든지, 뭐 이른바 그 잘난 선당 후사라든지, 뭐 이걸 위해 가지고 빠지거나 이런 모습이면 또 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잔뜩 독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수습 불가능한 것 같고, 이제는 뭐 한 당에는 있지만은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스스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 이게 뭐 어디까지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다만 지금 20, 30대의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열광하는 20, 30대 사람들은 중장년층한테 맞받아치는 면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의원님은 그때 원내대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갈등이 있을 때 중재 역할을 많이 하셨었고,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었고 나는 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우리 당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게 확보하지 못했던 많은 그런 지지층에 대한 굉장히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서 이게 좀 더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표심에서 작용했다.
다만 그 후에 이제 막 당내 후보를 선출한 후에 여러 가지 삐거덕거리거나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것, 그런 것은 당 대표로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20, 30대 그 생각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러 군데 많이 물어봤어요. 뭐 저희 아이들도 물어봤고 또 그 기자들 30대가 많아요. 저희들 치료 기자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30대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팬덤이 있어요. 그 팬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상당한 인터넷상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저희들에게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팬덤에 끌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서 상대를 하고 손잡고 맞잡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정치력에서 거의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의 실체를 인정을 해야죠. 상대가 존재하는 실제하는 존재인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부인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무려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정권 잡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이 못해서 정권 가져갔잖아요. 잘 한다고 했잖아요. 공정화 상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협치라고 그랬잖아요. 협치와 통합을 하겠다고 했어요. 했습니까? 야당 대표 한 번에도 만났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통합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최소한 기본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야 관계가 지금 관계가 거의 차단되어 있잖아요.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상대를 안 보고 있고 정치는 상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반성하고 소통을 의도적으로라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오신 김에 두 분이 카운터파트가 되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은 외통위 멤버입니다. 네. 외교통일위원회 멤버고 그 21대 국회 시작해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17대부터 그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또 김기현 의원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선배님 워낙 또 유하고 합리적이고 상대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래서 좀 밥도 먹고 얘기도 좀 하자고 그러는데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요리밴들 조리밴들 하더라고요.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요리밴들 조리밴들 하더라고요.